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지금 많은 관심을 끌었던 바로 소위 그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드디어 7월 중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대장동 사건 기소는 먼저 민간업자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기소가 됐죠. 근데 이게 무려 3년 8개월을 끌었는데 드디어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요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서 우리가 주목을 끄는 건 이재명의 배임죄.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주목을 끄는 거죠. 이재명이 인하고권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이제 관심을 끄는 건 대장동이 이재명과 정진상 이들의 정치자금 저수지였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의 절반, 그것이 이재명이나 이 정진상, 유동규 이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끌 텐데, 자, 이재명 재판은 멈췄지만 그러나 이재명 측근들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이들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지금 민간업자들이 무려 8천억을 이익을 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무려 5천억을 피해를 본 아주 시대의 그 배임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인하고권자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 이제 먼저 기소가 됐던 민간업자들의 모습입니다. 김만배, 정영학, 그다음에 남욱, 유동규 등이죠. 자, 이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때로는 서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때로는 또 서로 견해가 갈린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성남시에서 결정이 우린 따랐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대장동이 어떤 정치자금 저수지, 이재명이나 정진상, 유동규 등을 위한 정치자금 저수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남욱이나 유동규 씨는, 그다음에 정영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만배는 자기의 허언이었다, 이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이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들 민간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재판에서 이 조형우 부장판사가 변호인들에게 오는 27일과 30일에 최종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나?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검찰에 구형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진술을 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 중으로 이 3년 8개월을 끌어온 대장동 재판을 드디어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 7월 달에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려 3년 8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들 세력들, 민주당 이들이 얼마나 이 법꾸라지 행태를 취해왔는가, 그런 것이고, 자기들이 당당하다면 이렇게 뭐 재판을 질질 끌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그래서 드디어 1심이지만 1심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2심부터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나 이들은 일부 법관들의 그 황당한 그 이유를 들어서 재판을 정지했지만 측근들이 전부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줄줄이 유죄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사법 리스크, 이거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다음 기일엔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 듣고 최종 의견 듣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검찰의 구형을 이제 듣고, 이렇게 해서 7월 달에 드디어 결론이 나오는데 3년 8개월입니다. 3년 8개월. 참 징그럽게도 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형사 22부 조형우 부장판사가 이제 담당인데, 지금 이제 이 재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판사가 재판장이 자,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이 재판에 나와라, 그래서 당신들이 얘기를 해줘야 이 재판이 마무리된다. 그래서 이재명한테는 무려 5번을 출석을 했는데 5번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과태료까지 매겼지만 그래도 안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뭡니까? 여기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재판은 이제 형사합의 33부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안 나온 것이죠. 근데 정진상도 똑같습니다. 정진상은 나오긴 나오는데 이 기본적인 인적 관계조차도 답변을 하는 황당한 시대의 이런 묵비권, 이런 걸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그런 상태로 해서 재판 말미가 쭉 끌어오다가 조형우 지금 재판장이 6월 중으로 끝내고, 사실상 이 얘기는 7월 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본인 재판은 어떻게 이제 대권을 잡아가지고 중단됐지만, 사실 그 주변에 이재명 측근의 인물들은 전부 다 유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바로 그 몸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의심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화영도 경기지사, 부지사 관계였는데, 자, 이화영이 바로 그 이재명이 모를 수가 없는 무슨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 보내주는 거, 북한에. 그 다음에 이재명 방북비 300만 불. 이걸로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백현동 재판에서도 바로 그 이재명의 선대 본부장 출신이죠. 이자도 백현동에서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판결문에 보면은 이재명 그다음에 정진상 이름이 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금 형사합의 33부에서 백현동 재판을 받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일단 정지가 됐지만, 그러나 이미 이재명이 관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유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주변 사람들, 이재명만 빼고는 전부 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유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장동 민간업자들 이 부분이지만, 이들은 그야말로 민간업자고, 뭐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했지만, 그러나 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결국은 이재명의 그 오달 받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지금 실력자는 이재명 그다음에 정진상 이런 인물들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는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정치자금 저수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됐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 오케이 해가지고 설계가 변경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욱도 그런 식으로 해서 됐고, 정치자금 저수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김만배만 그 정치자금 저수지 관련해서 자기가 해본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드디어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민간업자들이 8천억을 이들이 그 투자한 금액을 보면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십 배, 수백 배씩 이렇게 뻥튀가 돼가지고 8천억을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천억을 손해봤습니다. 이게 엄청난 시대의 부실, 불법 이런 걸 대장동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는 뭐 자기가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가 말이 싹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나는 모른다 이러고 있는데, 이 건도 이제 곧 나오게 됐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측근들이 하나같이 유죄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권은 잡았으나 이재명의 재판은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